한 시간밖에 없어서요. 해보죠. 자, 구조물의 안정성, 돌리빔이 뭔지는 대충 알았어. 그게 도구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대충 봤고요. 실제로 도구는요, 힘의 이득을 볼 수 있는 도구도 있고, 거꾸로 거리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힘의 손해를 보는 도구도 있고요. 힘의 방향만 바꿔주는 도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도구가 힘을 줄이는 건 아니다 라는 거는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단원에서 해야 되는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데, 안정성은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얘가 제자리로 돌아와. 그래서 쓰러지지 않아. 이걸 안정성이라고 하는데,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이 쓰러지지만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특정 그 건물 같은 거를 우리가 건축할 때 어떻게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니? 안정성을 결정하는 건 뭐니?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인간이 만든 도구 중에 가장 안전한 게 뭐냐면 가장 완벽한 게 오뚜기입니다. 오뚜기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됐어. 자, 오뚜기가 인간이 만든 도구 중에 가장 안정적인 건데, 자, 오뚜기는요, 위는 조그맣고 아래가 넓으니까 무게중심점이 정확하게 가운데가 아니죠. 얘는 어디게요? 가운데보다 훨씬 아래쪽에 있어. 됐어. 네. 무게중심은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넘어지지 않습니다.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안정적인 거야. 그리고 이 무게 중심점이 아래쪽에 있더라도요. 자, 이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바닥면이 이만큼이 얘가 바닥면이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바닥면 안에 무게 중심점이 들어가 있으면 절대 쓰러지지 않아. 그래서 오뚜기를요, 내가 일부러 힘을 줘서 이렇게 얘 머리가 여기 오게끔 해. 이렇게 했어. 그래도 무게 중심점이 살짝 이렇게 올라가도요, 얘 바닥면이 여기 있기 때문에 무게 중심점이 이렇게 조금 위로 올라가도 됐어. 항상 바닥면 안에 있으니까 손을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가. 그래서 안정적인 상태야.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얘처럼 생겨있는 벽돌이 있어요. 벽돌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 벽돌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벽돌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세워놓게. 이렇게 벽돌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얘는 균일한 모양이니까 무게중심점이 정가운데 있어요. 정가운데 여기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게가 이렇게 작용하는데, 이 물체의 바닥면이 6이라서 바닥면 안에 무게중심점이 있으니까 얘 안 쓰러져요. 그래서 잘 서 있는단 말이야. 근데 이걸 살짝 기울일게. 살짝만 기울게. 살짝 기울여서요, 얘를 이렇게 놓으면, 잘 그리고 있는 건가? 자, 이렇게 놓으면 무게 중심점이요, 어디로 가냐면 살짝 위로 올라가요. 여기 있어요. 무게 중심점이 위로 올라갈수록 불안전해지는 거예요. 불안전해지는 겁니다. 위치 에너지가 퍼지는 게 사실 불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 중심이 여기서 이렇게 작용하는데, 아직도 무게 중심점이 바닥면 안에 있으면 안 쓰러져. 그래서 살짝 휘었다가 놓으면 얘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근데 좀 많이 휘어. 조금 많이 휘게. 그러면 얘는 무게 중심점이 더 많이 휘는 순간 다시 내려가. 이 무게 중심점이 다시 내려오면서 얘가 이렇게 작용하잖아. 근데 얘 바닥면이 어디냐면 사실은 바닥면이 이렇게죠. 이 바닥면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10중 8구 손을 놓는 순간 넘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넘어져요. 그래서 물체가 휘어도 넘어지기 직전까지 여기까지가 안정적이에요. 넘어지는 그 순간부터 불안정합니다. 이 중 안정도를 결정하는 건 무게중심점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좋은 거고요. 바닥면은 넓어야 무게중심이 벗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닥 면적은 넓을수록 좋고 무게중심점은 아래쪽으로 있을수록 좋기 때문에 오뚜기가 제일 좋은 구조예요. 근데
넘어지기 직전까지 불안전을 할 때까지 보면 가장 안정적인 상태에서 불안전해질 때 무게중심점이 점점 들리면서 불안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랬다가 쓰러지는 그 순간부터 무게중심점은 다시 아래로 내려와요. 그래서 무게중심점이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그 순간부터가 불안전한 거예요. 넘어지는 겁니다. 되겠어요? 네. 그래서 바닥면 밖으로 무게중심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물체는 무조건 넘어진다. 예외는 없다. 알겠냐? 네. 자, 야, 일어나. 나와. 저 벽에부터. 자, 실제로 그래? 실험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쓰면 눈을 이렇게 딱 대셔야 돼요. 너의 무게중심점이 어디냐? 사람의 무게중심점은 배꼽입니다. 배꼽이 무게중심점이에요. 됐어? 그리고 바닥면이 어디게? 얘. 발 붙여! 딱 붙여! 뒤에다가. 그쵸? 이 발바닥이 바닥면입니다. 그래서 얘 배꼽 맞아. 만져봐. 배꼽 어디야? 여기. 뭐야? 아니잖아. 여기 맞아. 자, 배꼽이 바닥면 안에 들어있어서 이 안 쓰러지는 거예요. 맞아. 그럼 이제 무게중심점이 바닥면 밖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숙이셔야 돼요. 됐어? 선생님, 저 숙여도 안 넘어지는데요? 저 숙여서 배꼽이 됐어? 이렇게 바닥면 밖으로 나가도 안 쓰러지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엉덩이를 뒤로 빼서 그래요. 됐어? 엉덩이를 뒤로 빼서요. 사실은 이 발 안에 무게중심을 오게끔 우리가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넘어져. 그래서 엉덩이를 뒤로 빼지 못하게 벽에다 붙여놓은 거죠. 붙여 이씨. 자, 여기 뒷다리 딱 붙여. 두 발도 붙여.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무게중심점이 이 발바닥 밖으로 나오는데 얘가 안 넘어지잖아? 100만 원이다. 알겠지? 그럼 노벨상이거든요. 자, 배꼽이 발 밖으로 나오게 숙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벽에 붙이면 엉덩이가 절대로 못 빠지거든요. 그래서 숙여보시면 못 견뎌요. 그래서 이게 물리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네. 이렇게 무게 중심점이요. 바닥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꼬맹이들이 뒤뚱뒤뚱 걷는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 발바닥이 작거든요. 무게 중심점은 바닥면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뒤뚱뒤뚱 하다가 금방 넘어지는 겁니다. 알겠어? 옛날에 중국의 여자들이 조기라고 해서 발이 안 크게 만들어놨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여자들이 뒤뚱뒤뚱 걸어요. 되게 불안정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끔 놀이동산에 가면 삐에로 아저씨들이 있어요. 삐에로 아저씨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이 이래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안 넘어집니다. 바닥면이 이렇게 돌고 무게중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안 쓰러져요. 그래서 이 아저씨 앞으로 이렇게 해도요 안 넘어갑니다. 왜? 이 배꼽이 이 바닥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안 쓰러집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잘 걸어다녀요. 되겠냐? 이런 것들이에요. 됐어? 네. 그래서 안정도라는 건 이런 거다 라고 해서 그 그림이 14페이지 맨 밑에 선생님이 지금 그림 그린 게 있고요.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건물들은요 아래층은 넓게 위층으로 갈수록 뾰족하게 이렇게 건물들을 주로 높은 건물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바닥면이 넓게 무게중심은 가운데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이런 구조로 만드는 게 안정적인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치? 별로 어렵지 않지? 하겠지? 자, 거기에 보시면요 꼬맹아 15페이지 오른쪽에 배 보여요? 배? 15페이지 오른쪽 조그만 그림 중에 배 보입니까? 바다 위에 떠있는. 자, 이때 물 위에 있으면 부력이라는 걸 받고 중력도 받아서 평형을 유지하면 배가 물 위에 뜰 수 있어요. 그랬을 때요 왼쪽에 있는 배는요 그래서 무게중심점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야. 그래서 약간 기울어도 제자리에 돌아와. 근데 오른쪽에 있는 아이를 보면 그래서 위에다가 무거운 거 많이 올릴수록 무게중심점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랬을 때 기울면 그래서 얘가 바닥면 밖으로 무게중심점이 나오는 순간 배는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배에다가 무거운 물건을 쌓을 수 있는 중량을 제한하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똑같이 기울었을 때 무게중심점이 위에 있을수록 훨씬 더 불안전하기 때문에. 알겠어? 이렇게 된다 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자, 그럼 넘어오시면 우리가 아까 1, 2번만 풀었어요. 18페이지에. 자, 1, 2번만 풀었고 3, 4번을 안 풀었습니다. 3, 4번을 한번 해보죠. 사람들은 위에 확인 문제 핵심 체크 그것도 좀 채워보고요. 다 했으면 채점도 하시고요. 물체가 기울었다가 원래대로 돌아올 때 작용하는 힘을 복원력 이렇게 얘기해요. 회복하는 힘, 복원력.
여기 있는 핵심 체크하고 3, 4번 중에서 선생님이 해줘야 되는 거 얘기하면 돼. 4번에 3번. 4번 보면 구조물의 안정성에 대한 설명인데요. 3번 볼게요. 여기 있는 OX는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수능의 보기입니다. 그 보기들을 OX로 만든 거예요. 자,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이어도 돌림 힘 평형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네, 얘네들이 합력이 0이어도요. 돌림 힘 평형을 유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중학교 때, 지금도 그 그림이 있는지 저 중학교 책을 아직 안 봐서 1학년 때 전에 개편되기 전에는 있었는데 개편된 후책에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 가라는 물체가 있는데 오메가 얘 오른쪽으로 10뉴턴, 왼쪽으로 10뉴턴 이렇게 돼. 물체가 정지되어 있는데 이렇게 힘 줘. 이 물체 뭐하니? 어떻게 돼? 얘 알자힘 얼마야? 0이지. 그렇죠? 힘의 평형선 뜨죠? 자, 그럼 얘는 옆으로 가니 안 가니? 안 가죠. 회전하니 안 하니? 회전도 안 하죠. 이렇게 이동도 하지 않아, 회전도 하지 않아. 그래서 이 상태를 완벽한 우리는 정지 상태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근데 얘요 이렇게 10뉴턴의 힘을 줘. 이런 거 자꾸 질문해야지 선생님이 대답할 수 있어. 질문 자꾸 해주셔야 돼요. 이쪽으로 10뉴턴의 힘을 줘. 지금 얘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4-3번에서 얘기한 게 이겁니다. 자, 얘 알자힘 얼마일까? 얘 알자힘은 얼마게요? 합력 0입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 작용하잖아. 알자힘은 0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옆으로 갈까 말까? 안 가죠. 힘의 합력이 0이니까. 됐어. 방향도 빠르게도 바뀌면 안 되니까 가진 않습니다. 근데 얘는 좀 위에 있는 애랑 다르죠? 이게 뭐 할 것 같습니까? 돌아요. 얘가 이렇게 위에 있는 힘이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그래서 얘는 이동은 하지 않는데 회전은 해. 그러니까 얘는 완벽한 정지 상태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됐어. 힘의 합력이 0인 상태를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얘는 힘의 평형 상태. 회전도 안 하는 상태가 돌림인 평형 상태. 기억나? 됐어. 자, 힘의 평형과 돌림인 평형을 동시에 만족해서 완벽한 정지 상태가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상태, 이걸 우리는 고등학교 때 역학적 평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체가 역학적 평형 상태가 돼야 완벽한 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지한다는 건 대단히 그래서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한 거예요.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을 동시에 만족한 상태예요. 근데 밑에 있는 애는 힘의 평형이긴 합니다. 근데 돌림인 평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역학적 평형이 아니라서 정지하지 않죠. 회전하죠. 되겠어? 그럼 뭔 차이냐? 라고 하면 이렇게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이 만족하려면요. 두 힘의 작용점과 작용점을 연결하는 게 하나의 수평면상에 있어야 돼요. 수평면상에 있어야 돼요. 작용점과 작용점을 연결한 게 하나의 수평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얘는 수평선상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회전합니다. 되겠어? 이겁니다. 중학교 때는요. 그냥 평형 상태라는 단어를 배우지 힘의 평형, 돌림 평형, 역학적 평형 이렇게 나눠서 안 하거든요. 평형에는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 그 두 개의 평형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역학적 평형의 상태가 된다. 그래서 그 중에서 힘의 평형은 성립하더라도 돌림의 평형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얘의 작용점을 연결한 게 하나의 수평면상에 있지 않는가. 되겠어? 그러면 얘는 이렇게 회전할 때 축이 0이죠.
거기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됐어? 떨어져 있는 이 거리에 얘 이 방향으로 떠나려는 돌림이고요. 됐어? 얘가 여기가 받침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떨어져 있는 거리 이 거리에 해당되는 이 방향 얘 일로 당기니까 이렇게 회전시키는 돌림이단 말이에요.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돌림이면 같은 회전입니다.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힘의 평형이 성립한다고 해서 무조건 돌림 평형이 성립하는 거 아닙니다. 되겠냐? 이렇게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3번 문제 그래서 언니 오빠들이 엄청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잘 기억해 두세요. 물체의 작용을 알자임이 0이어도 물체를 회전할 수 있다. 돌림의 평형이 안 될 수 있다. 적용이다. 저게 중학교 교과서에 사실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니? 하은아, 저 그림 지금도 있어? 그래?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있는지는 선생님도 이제 좀 열어봐야 돼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위에 있는 핵심 체크들은 이해가 돼요? 설명은 필요 없어요. 네, 선생님하고요. 대표 자료 2개를 해석을 합시다. 첫 번째, 19페이지에 있는 대표 자료 분석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해보실래요? 19페이지 한번 풀어볼래요? 그리고 나면 20페이지는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라서 어렵습니다. 자, 19페이지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 책에 있는 실력 문제는 여러분들 숙제로 안 나갑니다. 선생님이 필요한 것만 다음 주에 필요한 문제만 뽑아서 풀어드릴 거예요.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 문제만 풉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풀면서 대학을 가는 거래요. 엄청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문제는 물리 문제는 하나를 배운다고 해서 그걸 다 풀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그거를 이제 풀면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좀 있어. 막대기가 이렇게 있는데 막대기 전체 길이가 얼마인지 봐. 막대기 전체 길이가 12m야. 근데 막대기의 무게가 30kg짜리래. 그러면 질량이 30kg니까 무게는 정확하게 가운데. 그래서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10을 곱해야 무게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막대가 30kg니까 얘는 300N짜리 무게를 가지고 있는 막대야. 그리고 받침점이 여기에 이렇게 쏠려 있고 여기에 이렇게 철수가 서 있어서 철수의 무게만큼 또 눌러. 철수의 무게는 안 가르쳐줬으니까 m이라고 할까? 근데 무게는 중력가속도 10을 곱하는 거니까 10m 이렇게 누르고 있어. 자, 그랬을 때요. 여기에 철수까지의 거리는 2고요. 무게중심은 전체가 12m니까 6m여야 되는데 여기가 2가 있으니까 여기까지의 거리는 4겠지. 4. 이렇게 꼼꼼하게 그래놓고요. 반대편의 벽에서 실이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작용해. 실에 작용하는 힘을 멋진 말로요. 장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실이 일로 잡아당기는 장력이 작용할 거야. 장력을 텐션의 약자 우리가 T라고 쓰거든요. 습관적으로. 자, 그랬을 때요. 얘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8m야.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알겠지만 사실은 받침대 A라는 받침대가요. 여기를 이렇게 꾹 밀어 올리고 있잖아요. 받침대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라고 했냐면 600N이 여기를 이렇게 받침대가 밀어 올리고 있어. 이런 얘기들이 이제 써져 있어서 저 막대기 하나에 작용하는 힘이요. 하나, 둘, 셋, 넷, 4개의 힘이 생겨요. 그래서 자, 받침대가 밀어 올리는 힘 하나, 철수의 무게, 막대의 무게, 실이 잡아당기는 힘 이렇게 4개의 힘이 그래서 막대에 작용하고 있어. 근데 이 막대는 이 상태가 완벽한 정지 상태인 거 보여? 그러면 좀 전에 한 것처럼 정지하려면 얘는 역학적 평형이라는 얘기잖아. 역학적 평형이니까 힘의 평형이 당연히 성립해요. 그리고 돌림의 평형이 반드시 성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평형을 동시에 만족해야 역학적 평형이 정지가 돼. 자, 그러면 막대를 보시면 막대에서는요.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600의 힘이 있고 아래쪽으로 누르는 철수의 무게가 있고요. 막대의 무게가 300이 있고 실이 잡아당기는 위쪽 방향의 장력이 있어. 그러면 우리 힘의 평형이라면 위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600에다가 장력을 더한 값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얼마? 300에다가 10m을 더한 값이랑 같아. 이 m은 철수의 질량이야. 그래서 이거랑 같으면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요식 하나 구했어. 근데 이걸로는 못 풀어. 미지수 2개인데. 그죠? 식이 하나니까 못 푼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쓸 수 있는 건 돌림인 평형이야. 그쵸? 자, 돌림인 평형이 작용하는데요. 저는요, 조금 테크닉을 보여드리면 어떠냐면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가 받침점이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하시면 돼요. 그쵸? 자, 근데 저는요, 미지수 하나를 없애려고 완벽하게 정지 상태인 돌림 평형일 때는요. 힘이 작용하는 어떤 점이든 받침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알겠어요? 돌림 평형일 때 힘이 작용하는 모든 지점, 어떤 지점을 받침점으로 잡아도 무방하다. 그럼 저는 미지수 하나 없애려고 여길 받침점으로 돌려요. 그래도 됩니다. 되겠어요? 미지수 하나 없애려고 여기를 받침점으로 볼 거야. 그러는 순간 여기는 그냥 힘이 작용하는 곳이지 여기 받침점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받침대가 여기 있다고 생각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완벽하게 정지한 상태는 받침점의 위치를 내 마음대로 움직여도 됐어 상관이 없어요. 힘이 작용하는 모든 지점을 그 지점을 받침점으로 바꿔놓고 생각해도 똑같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받침점으로 하면 꼬매가 생각해봐. 얘는 이렇게 힘을 주니까 이렇게 회전하려는 반시계 방향에 돌리는 힘이잖아요. 그치? 이 힘도 이렇게 작용하니까 반시계 방향에 돌리는 힘이고 얘는 이렇게 돌릴 거니까 이거 시계 방향에 돌리는 힘이란 말이야. 이해돼? 그래서 돌림이 평형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계 방향의 돌림과 반시계 방향의 돌림이 같다. 이게 돼야 된단 말이야. 수능 풀 때 이렇게 테크닉 있게 풀어요. 그냥 고지고대로 풀면 시간이 모자르거든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시계 방향 돌림이면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에다가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되겠어? 8m입니다. 요거만 되고요. 반시계 방향의 돌림은 얘하고 얘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해야 반시계 방향의 돌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철수는요. 반시계 방향의 돌림이 10m이라는 힘으로 받침점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죠. 6m입니다. 됐어? 우리는 여기 받침점으로 봤으니까 여기서 철수까지의 거리는 6m 떨어졌어요. 6입니다. 그리고 더하기 됐어? 저기에 있는 나무 토막에 무게가 작용하는 돌림이며 300 곱하기 저 실 받침점으로부터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가 4죠. 제가 거리 제대로 써놓은 거 맞죠? 4 맞죠? 이렇게요. 그러면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어. 장력이라는 걸 미지수로 놓을 이유가 없는 거야. 왜? 받침점을 여기라고 놓으면 받침점에 작용하는 힘은 받침점부터 떨어진 거리가 0이니까 돌림을 못 만들어. 그래서 내가 없애고 싶은 지점을 받침점으로 보시면 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쓸데없는 공은 다 지울 수 있으니까 하나씩 지우고 갈게요. 숫자를 좀 줄이는 게 편하니까. 자, 그러면 6 8이 48은 6m 더하기 3, 4, 12, 12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6m은 얼마냐면 360, 그러면 m은 얼마냐면 60입니다. 그래서 철수의 질량이 60kg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m값을 구했으니까 이 m값을 우리가 맨 처음에 찾아낸 이 식에다 대입하면 장력 구할 수 있어요. 되겠어? 그래서 600 더하기 장력은 300 더하기 10 곱하기 m인데 m이 60이라고 했으니까 60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날아가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장력은 300N의 힘으로 저 나무 토막을 당기고 있구나 실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되겠어? 자, 다시 풀어. 그러면 선생님이 풀어준 거 보지 말고 다시 풀어. 다시 푸십시오.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서 다시 푸는 거야. 정지 상태라는 건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을 만족해야 된다. 다시 식을 세워서 풀어보십시오. 그래야 내게 되죠. 종이 필요하면 드릴 테니까 그냥 넓게 써서 풀어보십시오.
해서 제가 가요. 그리고 밑에 OX도 해보십시오. 설명 필요한 사람 없어요? 괜찮아? 질문 없어? 괜찮아? 거기서 말하는 회전축은 받침점이야. 받침점을 어디다 놓던 정지 상태일 때는 돌리면 평형이 성립해요. 자, 마지막 문제 풀러 갈 건데 괜찮겠어요? 집에 가서 이런 식으로요. 선생님이 풀어줬던 문제는 선생님이 푼 거지 너네가 푼 게 아니라서 자기 혼자 풀어보셔야 될 거 됩니다. 자, 한 주 거 반복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게 쌓여서 3주, 4주 되면 복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구주구주 해결하세요. 자, 20페이지 볼게요. 20페이지 보면 19페이지보다도 20페이지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문제 한번 보세요.
타워 클리닝 그래가지고 실제로 건물 지을 때요. 이렇게 타워 클리닝 있는 거 알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엄청 무거운 무게추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내가 들어 올리려는 물체가 있어서 여기 물체 들어서 원하는 곳으로 히 해가지고 이제 갑니다. 자, 실제로 수능 문제는요. 여기에 있는 이 물체가요. 안으로 들어오면 몇 미터까지, 밖으로 나가면 몇 미터까지 나갈 수 있어. 얘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해줘. 너무 많이 들어오면 여기가 무거워서 가라앉습니다. 그죠? 쓰러져요. 너무 밖으로 나가면 얘가 무거워서 이쪽 큽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어요. 그걸 구하는 게 수능의 원래 문제고요. 여기는 이제 문제를 조금 순화시켜서 여기에서 이 무게추의 질량이 m이고 여기까지의 거리가 r2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r1이고 그리고 얘의 무게는 우리가 들고자 하는 물체의 무게를 라지엠이야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받침점을 여기 가운데다가 놓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얘는 이 상태로 안정적인 상태여야 돼요. 그렇죠? 정지 상태여야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힘의 평형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 막대기를 중심으로 보시면 얘가 아래쪽으로 mg만큼 잡아당겨요. 됐어. 여기서는 10으로 하지 말고 그냥 중력 가속도 g로 놓고 계산해. 그래서 이제 mg. 얘도 잡아당깁니다. 라지 mg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두 개 있어요. 스몰 mg하고 라지 mg. 그걸 합한 만큼이 이 받침대가 떠받드는 힘이겠죠. 되겠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힘의 평형을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리는 평형도 성립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타워 크레인이 여기를 받침점으로 보면 얘가 잡아당겨서 이렇게 회전하려는 돌림입니까? 이렇게 회전하려는 돌림이 평형이어야 안 쓰러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돌림 평형이 되려면 스몰 mg에다가 r2를 곱한 값이 라지 mg에다가 r1을 곱한 값이랑 같다. 이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아. 하겠어. 이런 얘기. 그래서 1번 보시면 타워 크레인의 받침대가 회전파를 떠받드는 힘의 크기는 이 두 물체의 무게만큼을 받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고요. 받침대의 중앙점을 회전축으로 했을 때 돌림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얘와 얘가 같아야 돼. 이게 조건이에요. 그렇죠? 자, 구조물의 역학적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요. 힘의 평형과 돌림 평형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되겠나? 이런 얘기들이야. 이런 얘기들. 자, 문자가 막 나와서 되게 부담스럽죠. 근데 물리는 이렇게 문자로 주면 여러분들이 굳이 뭐 2.5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계산을 안 해도 돼서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문자로 계산하면 일반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른처럼 이렇게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문자 계산을 조금 우리가 앞으로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니까 그 밑에 있는 OX도 여러분들이 푸시고요. 그래서 채점하시고 21페이지부터요. 숙제는 단톡방에다가 제가 묶어서 올릴 거예요. 하은이가 전화번호 주면 하은이 것까지 받아서 단톡방에 올릴 겁니다. 자, 어디까지냐면 24페이지까지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실력 업문제는 실제로 선생님이 다음 주가 아니군요. 내신 끝나고 오면 그때 선생님이 복습하면서 문제 한두 개 풀어줄 건데 이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개념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개념반이라서. 그래서 24페이지까지만 문제 풀어서 채점까지 해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내신 기간이 들어가잖아요. 저한테 1분만 주십시오. 자, 시험 날짜 아시죠? 자, 이 중에서 우리 학원에서 내신 대비해요. 누구야? 내신 대비 신청한 사람 2사람. 그렇죠? 나머지 2은 신청을 안 했어요. 자, 윤수라, 너 양황. 윤수리가 있네. 세진이 없고 주원이.
주원이 목동. 주원아 시험 날짜가 12월. 지성이든 지우든 너네 다 같은 학교잖아. 빨리 얘기해. 목동 시험 날짜. 이놈의 새끼들이. 어? 12, 13, 14? 11, 12. 10, 11, 12, 10, 11, 12 이렇게 우리요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내신 휴강을 하면 13일부터가 다시 정상 수업 12월 13일부터 그러니까 너희는 시험 끝나고 바로 복귀해서 수업해야 된다. 올 때는 시험지 챙겨가지고 오세요.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좀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하은아 목은 시험 날짜 12월 15, 16, 17인데 우리가 3주 휴강하고 그 수업을 13일부터 정상 수업이라서 너 13일날 수업 오는 거 부담스러울 거야. 그래서 이날은 수업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 찍어줄 테니까 그거 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올 때는 30분 일찍 오면 영상 본 거 보충해줄게. 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기 전에 적어도 이 책을 한번 쑥 훑어보고 와. 네.